그가 노려보고 있다. 에드윈 카티랭크 미스터리. 지금부터 묘사된 것은 블레스델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메이너드 해밀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사실들로 블레스델의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기이한 사건은 해밀턴 박사, 바로 이 글을 서술한 나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사실 많이들 인용되는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한 언급에서 지적했듯이 이 오래된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제시된 서술의 기반은 블레스델의 필체로 신중하게 작성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며 해밀턴 박사가 블레스델이 사망한 지 며칠 후 블레스델의 책상 안에서 발견한 문서였다. 해밀턴 박사는 이 문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블레스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직후에 잠이 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동안 끔찍한 악몽이 그를 괴롭혔고 그중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깼다.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는 갑자기 자신의 침실 한가운데서 열병에 시달리듯 서둘러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옷을 입고 있는 사이 자신의 침대에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다른 자아는 자신의 머리에 팔을 얹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블레스델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할 때 든 감정이 메뚜기가 자신의 낡은 껍질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같았다고 기술했다. 블레스델은 옷을 입는 내내 마치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서둘러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 집요하고 기이한 자극으로 인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적었다. 서둘러. 그는 미친 듯이 흥분한 채로 옷을 다 입은 후 서둘러 방을 나섰고 어깨 너머로 자고 있는 상대방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레머시 파크에 있는 아파트 건물 밖을 나선 후 블레스델은 아까부터 나타난 끈질긴 인도자가 그의 팔꿈치를 붙잡고 걷는 것처럼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이 깊은 밤의 배회 행위가 가진 수수께끼 같은 특징은 그가 미묘한 친숙함을 느꼈다는 것, 즉 미룰 수 없는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다. 거리는 한산했다. 배회하는 노숙자나 불량배들에게 사법체계가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끔 경찰용 곤봉으로 강철 기둥을 날카롭게 타격해서 밤의 공기를 울리는 순찰대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어서 서둘러 블레스델. 그때까지 그는 모든 위치 감각을 잃었지만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뉴욕의 한 번화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익숙한 지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워싱턴 스퀘어에 있는 오래된 3층짜리 석조저택 앞에서 멈췄다. 마치 찾아온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 같은 태도였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서 개인용 열쇠를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깨어있는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느껴졌다. 블레스델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도착했고 거기서 숨막히는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닫힌 문 앞에서 멈칫했다. 그는 반쯤 돌아섰다가 뭔가에 끌린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불길한 문 뒤에는 백만장자이자 건강이 넘치는 블레스델조차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한밤에 배회하고 있던 블레스델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고집을 부리는 듯 보였다. 그러다가 블레스델은 의식적인 의도 없이 손잡이에 손을 얹었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세련되게 꾸며진 크고 네모난 거실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은 멋지게 재본된 책으로 가득 찬 붙박이 책장이 늘어선 방이었다. 그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기괴한 방어용 무기와 중국과 일본의 갑옷을 입은 형상들이 어두운 방 구석에서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술품 감정가의 집이거나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세계 여행가의 집이었다. 이 방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그가 침실로 들어섰다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살짝 물러났다. 향기로 가득 찬 동양에서 가져온 알라딘의 놀라운 램프가 뿌리를 받고 있는 듯한 화려하게 장식된 방이었다.
블레스데리 방 안으로 더 들어가자 그의 발이 이끼 덤이 같이 섬세한 카펫 속으로 가라앉았다. 방 한쪽에는 진홍색 덮개로 장식된 침대가 있었다. 4개의 기둥이 있는 고풍스러운 양식의 침대였다. 침대 중앙에는 한 남자가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블레스델은 잠자는 사람에게서 이상하게도 익숙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창백한 안색의 회색으로 살짝 물든 수염을 가진 늙은 남자였다. 그의 입술에는 미소의 유령이 머물러 있었는데 깊은 잠조차도 온화하거나 유쾌하게 만들 수 없는 잔인한 미소였다. 그리고 잠든 자를 바라보는 순간 블레스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로 인해서 그는 거의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잠든 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남자는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그가 눈을 번쩍 뜨더니 얼어붙은 절망의 표정으로 블레스델을 올려다보았다. 보랏빛 입술에서 작은 거품이 일었고 블레스델의 가차없는 소나귀에 잡힌 그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세상에나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던지. 블레스델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천처럼 느껴지는 목 위에서 가라앉았고 갑자기 더 이상 몸부림이 없어졌다. 강철 같은 손가락이 이완되면서 그의 몸은 관성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블레스델은 끔찍한 얼굴 위로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다. 그리고 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고 느꼈다. 방금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는 처음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이상하게 낯설다는 기분을 다시 느꼈고 그 기분은 자신의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더 커졌다. 그는 잠자고 있는 경비원을 깨우지 않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서둘러 침대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침대를 차지하고 있던 누군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블레스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옷을 벗었고 머리가 베개에 거의 닿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었다. 한 줄기 햇살이 블레스델의 얼굴에 내리쬐자 그는 몸을 떨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 정말로 끔찍한 악몽이었어. 그가 크게 소리쳤다. 나는 정말로 그 남자를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고는 하품을 하며 자신의 시종을 불렀다. 가볍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신문을 훑어보던 그가 갑자기 무심한 사교계 회원에서 불안에 떠는 정신병자로 변했다. 워싱턴 광장의 기이한 살인사건. 그가 읽은 신문 헤드라인이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 명의 경찰관이 순찰을 돌던 중 오래된 석조주택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다. 2층까지 올라간 그는 또 다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빨간 덮개로 장식된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잠든 사람의 웅크린 자세 속 뭔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그 남자가 목이 졸린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의 이름은 유명한 여행가이자 영성주의 권위자인 스티븐 R. 롤린스였다. 그는 동양에서 수년간 살았으며 오컬트 현상에 대한 그의 논문은 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끈 바 있었다. 오, 주여. 떨리는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고 블레스델이 외쳤다. 맙소사. 내가 그 악몽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남자의 아파트에 가서 그를 죽인 것일까? 내가 그랬다고. 이 질문들은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들 듯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만약 그가 경찰에 가서 뉴욕의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인 허먼 블레스델이 밤중에 외출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아무런 의도도 없이 죽였다고 말한다면 경찰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경찰은 어깨를 으쓱하며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보라고 조언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스티븐 롤린스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의 인상착의와 아파트의 모습은 블레스델이 꿈에서 방문했던 장소와 모든 면에서 일치했다. 하지만 꿈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뭔가에 이끌린 듯 방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던 다른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질문들은 악순환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블레스델은 갑자기 나이를 먹어버렸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인 듯 보였고 친구들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치의이자 친구인 해밀턴 박사는 환경을 바꾸고 엄격한 운동을 하라고 그에게 조언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백만장자는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며 벌떡 일어났고 밤마다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가능한 한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드는 것을 미루고 항상 방에 불을 켜고 잠을 잤다. 때때로 밤마다 그의 시종이 블레스델의 무서운 비명 소리에 깨어나서 겁에 질린 채 떨면서 주인의 침대 옆으로 오곤 했다. 나는 하지 않았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외쳤다. 그의 눈은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해. 말도 안 돼.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러한 저주의 주문이 그에게 몰려오면 그가 몸을 떨었다. 그러면 결국 그의 시종은 그에게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 사이로 시끄럽게 새어나갔고 그는 사교 클럽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으며 모든 초대를 거절했다. 그는 망가진 사람이 되었다. 가망 없는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 친구는. 신경이 너무 불안정해서 우울증이 심해진 것이지. 아니면 술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서 멀어졌다.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스델은 신문에서 그를 당황하게 하는 또 다른 기사를 읽었다. 스티븐 R. 롤린스를 살해한 혐의로 프랭클린 시어스라는 남자가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하지만 그가 그를 살해했을 리 없어. 내가 그를 살해한 거야. 내가 잠을 자는 중 그를 살해한 거라고. 블레스델이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선정적인 신문 중 하나가 프랭클린 시어스의 사진을 게재했고 블레스델은 새로운 공포에 질렸다. 신문을 본 그가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블레스델의 시종은 그가 손에 신문을 들고 입을 벌리고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신경은 팽팽한 피아노 줄처럼 당겨져 떨리고 있었다. 신문의 첫 번째 면에서 블레스델을 노려보고 있는 남자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하지만 프랭클린 시어스라는 이름이 그 아래 적혀 있었다. 나중에 시어스가 살인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과 롤린스는 친구이자 대학 동기였다고 말했다. 롤린스는 시어스의 아름다운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롤린스는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자신과 함께 해외로 떠나자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들은 남미로 갔고 그곳에서 롤린스가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동양을 방문했다. 그녀는 롤린스에게 애원하면서 자신을 그의 아내로 삼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롤린스는 그 애원을 거절한 후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심각한 병에 걸린 그녀는 오빠인 프랭클린 시어스를 찾아갔고 오빠는 배신자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동생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오빠가 복수를 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롤린스를 추적해야 했지만 마침내 워싱턴 광장의 아파트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리고 오빠는 동생과의 약속을 지켰다. 블레스델은 시어스 사건의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열정적으로 신문을 읽었고 결국 더 이상 긴장감을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감옥으로 가서 상대방과 대면하여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분명 이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설명이 존재할 것이었다. 분명 설명이 가능할 것이었다. 그는 다음날 감옥에 있는 시어스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이 일련의 비극적 사건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다. 블레스델이 감옥을 방문하기로 한 날 아침 해밀턴 박사는 조간신문에서 스티븐 R.
롤린스를 살해한 프랭클린 시어스가 감방에서 자신의 멜빵을 사용해서 창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읽었다. 그 소식을 전한 신문은 다소 특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다. 시신에서 그 자신의 시계가 발견되었는데 시계가 3시에 멈춰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시각은 오전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그 시신은 여전히 따뜻했다. 해밀턴 박사가 이 이야기를 거의 다 읽었을 때 그의 집 전화벨이 울렸다. 블레스델의 시종이 흥분한 목소리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 당장 주인의 아파트로 와달라는 연락이었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창백해진 얼굴의 시종이 블레스델의 침실로 그를 안내했을 때 그는 친구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블레스델은 죽은 상태였다.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것을 보면 죽은 지 몇 시간이나 지났음이 분명했다. 블레스델 씨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종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길 좀 보세요. 그가 죽은 남자의 목을 가리켰다. 목에는 밧줄로 묶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그의 목을 빙둘러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블레스델 씨가 혼자서 목을 맸을 수는 없어요. 시종이 몸을 떨었다. 왜냐하면 내가 블레스델 씨가 죽은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그 주변에는 밧줄이라곤 있지도 않았거든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서 해밀턴 박사가 블레스델의 시계를 들어올렸다. 그 시계는 서랍장 위에 있었다. 그 시계는 멈춰진 상태였고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노려보고 있다. 에드윈 카티랭크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